여러분,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일부 서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술은 인정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 너무 극단적인 평가 아닌가요? 최근 독일의 한 고위 외교관이 EU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 도입? 절대 안 된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의 브뤼셀 EU 본부 회의실에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아시아 협력 방안을 토의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이 질문을 던지자 한 사람이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외교부 아멜리아 밀러였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멜리아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유럽과 협력할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력도 의문스럽고 문화적 차이도 너무 커요. 다른 외교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요? 겉보기만 그럴 뿐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람들은 냉정하기만 했지. 그 경험이 아멜리아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굳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아멜리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아멜리아는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아멜리아는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5년 전 그 불쾌한 경험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멜리아는 집에서 딸 소피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케이팝이 정말 인기예요. 한국 문화가 멋있어요. 18살 딸의 말에 아멜리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피아야, 그런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진짜 문화는 다른 거란다. 하지만 엄마, 한국 드라마도 재미있고 음악도 좋아요. 너무 빠져들지 마라. 그런 건 마케팅일 뿐이야. 아멜리아는 딸의 관심을 단순한 10대의 유행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이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아멜리아에게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멜리아입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찰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아멜리아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따님 소피아가 실종됐습니다. 순간 아멜리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소피아가 어떻게? 3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들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멜리아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피아는 친구들과 바르셀로나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지금 당장 갑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단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아멜리아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멜리아는 마지막으로 소피아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스페인 가서 한국 친구들도 만날 거예요. 한국 친구들이요? 네, SNS에서 알게 된 한국 케이팝 팬들이에요. 같이 콘서트 보기로 했어요. 그때 아멜리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단순한 팬 모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아멜리아를 스페인 경찰이 맞아주었습니다.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CCTV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3일 전에 끊겼습니다. 그 이후론 추적이 불가능해요. 아멜리아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딸을 찾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른 수사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말에 아멜리아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호텔에서 아멜리아는 소피아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3일 전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행복해요.
K-팝 바르셀로나 사진 속 소피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댓글들을 살펴보니 한국어로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소피아의 한국 친구들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어요. 빨리 소식 알려줘. 무사하길 기도할게.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아멜리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관계들이 이렇게 진실한 것이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딸을 찾을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경찰의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멜리아의 이메일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어머니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소피아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인 메시지를 아멜리아는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겠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라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시고 어떻게 도우시려는 건가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소피아의 SNS 활동을 분석했는데 몇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한국으로 오시면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라니. 아멜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스페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한국의 디지털 수사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스페인 경찰이 놓친 부분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멜리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딸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이나 편견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니까요. 마지막 문장에서 아멜리아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딸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페인 경찰에게 한국 행을 알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거기서 뭘 하시려는 건가요? 한국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모든 방법이 막혔으니까요. 제발 소피아가 무사하길. 아멜리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기를 조금씩 바라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아멜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아멜리아 씨이신가요? 아멜리아는 5년 전 그 불쾌한 지하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걸 깨달았죠. 또 그때처럼 될까? 걱정과 달리 경찰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스페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이서윤이 통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서윤이 경찰과도 친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서윤 씨는 어떤 분인가요?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평소 사이버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경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는 더욱 놀랐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남을 돕는다는 말이었죠. 소피아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SNS 모니터링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소피아가 K-팝을 좋아한다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이서윤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의 인스타그램 활동 패턴이 자세히 분석돼 있었어요. 마지막 게시물의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GPS 정보가 숨어 있어요. 스페인 경찰은 이걸 놓쳤나 봐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나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아멜리아는 감동받았습니다. 이서윤의 꼼꼼함과 성실함의 말이에요. 스페인에서 며칠 동안 찾지 못한 걸 하루 만에 찾아낸 거였죠. 그런데 왜 제게 연락하셨나요? 그냥 경찰에만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거든요. 이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멜리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딸을 생각해주는 거였죠.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수사실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양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외곽산업단지 쪽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통신사 협조를 받아서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거죠. 아멜리아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수준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서윤은 아멜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으세요? 잘 모르지만 한번 먹어보겠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맛본 아멜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맛있네요. 예상과 달라요. 한국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요. 소피아도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아멜리아는 딸이 생각났습니다. 소피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 자신은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멜리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향했습니다. KISA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와, 이런 곳이 있다니. 거대한 모니터들이 즐비한 상황실에 들어선 아멜리아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인터넷 트래픽이 분석되고 있었죠. 소피아 양 사건을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아멜리아는 놀랐어요. 외국인 실종 사건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서윤이 옆에서 통역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달했어요. 전국의 CCTV가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화면에는 바르셀로나의 CCTV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스페인 당국과 협력해서 받아온 자료였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나요? 한국은 국제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죠. 기술진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흐릿했던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복원된 거예요. 이건 AI 화질 개선 기술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진전되다니. 점심시간에 이서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멜리아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어떤 면에서요? 5년 전 처음 왔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문화의 차이를 몰랐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패턴까지 밝혀낸 거예요. 이 조직은 3개월 주기로 활동합니다. 다음 이동 예상 지점을 계산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이 있다니.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기술을 사람을 구하는데 쓸 수 있어서 보람있어요. 진술진의 말에 마멜리아는 감동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멜리아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덕분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이런 나라를 무시했다니. 아멜리아는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한 지금 과거의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아멜리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멜리아 씨, 소피아를 찾았어요. 잠에서 깬 아멜리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딸을 찾았다는 건가요? 소피아가 안전한가요? 네, 스페인 경찰이 방금 구출해서요. 한국에서 제공한 위치 정보가 정확했거든요. 아멜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그것도 한국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급히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이서윤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분석한 위치가 정확했어요. 범죄 조직의 아지트를 정확히 찾아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었나요? 빅데이터 분석과 AI 예측 덕분이에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해외에서도 통한 거죠. 소피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아멜리아를 기다린 것은 소피아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멜리아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딸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맞아. 이서윤이라는 분이 내 위치를 찾아내 주셨어. 소피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엄마 한국 사람들이 저를 구해줬다면서요? 저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부정했던 바로 그 나라가 제 딸을 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저 한국 문화 좋아한다고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딸을 잃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평생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든 가운데 아멜리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아멜리아는 소피아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윤과 도움을 준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낯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아멜리아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모녀는 한참 동안 울며 안아주었어요. 주변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촬영했죠. 서울에 도착한 아멜리아를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소피아는 엄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피아의 말에 아멜리아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딸의 작은 관심도 놓치지 않고 도와준 한국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아멜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아멜리아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서윤의 말에 소피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죠. 가족이 함께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 엄마 갑자기 왜요? 예전에는 반대하셨잖아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나요? 사이버 범죄 대응과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인도주의적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실제 성과가 입증된 만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가족이 헤어지는 걸 못 봐요. 한국 전쟁 때 수많은 가족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서로 돕는 마음이 강해졌죠. 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정이 뭔가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그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자. 소피아야, 엄마도 한국어 배워볼까? 정말요? 같이 배워요. 한국어 공부 어때요? 어려워도 재미있어. 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엄마 한국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 발음이 좋네요. 금방 늘 것 같아요. 이서윤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 말이에요. 소피아도 우리에게는 가족 같았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예쁜 딸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 아들이니까요. 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예쁜 딸이잖아요. 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멜리아 씨가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이에요. 이서윤 씨 덕분이에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가족이 함께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름다워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기술과 정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거군요. 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엄마 한국 와서 정말 좋아요.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엄마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엄마 한국 친구들이 한글 가르쳐 줬어요. 고마워요가 감사합니다래요. 정말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대추차예요. 몸에 좋아요. 이곳이 우리를 구해준 나라니까. 올해 여름휴가 때 한국 가기로 했잖아요. 기대돼요. 엄마도 기대돼.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로 가는 거니까. 엄마도 그래.
이곳이 우리를 구해준 나라니까. 엄마,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맞아. 예전에 왜 못 느꼈을까? 문화가 다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요. 기술도 앞서지만 사람이 더 소중한 나라. 맞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자. 달콤하고 따뜻하네요. 마음도 따뜻해지죠? 그렇게까지 변하셨나요? 정말인가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EU와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정말인가요? 축하드려요. 아멜리아 예전 입장과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한국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협력이 꼭 필요한 나라예요. 저 역시 한국과의 협력에 찬성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니 협력이 꼭 필요해요. 제가 너무 서구 중심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이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나라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나라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와 제 딸을 이해해 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수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도 배울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아멜리아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다녀올 정도가 됐어요. 6개월 후 아멜리아는 약속대로 소피아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순수한 여행이었어요. 경복궁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명동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그날 밤 아멜리아 모녀는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아멜리아는 소피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아멜리아는 호텔에서 독일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뛰어왔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직접 안내해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추천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정에 아멜리아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을까. 독일로 돌아간 후 아멜리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독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어요. 동료의 질문에 아멜리아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이서윤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모녀는 한국을 찾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맞아주는 한국 친구들이 있거든요. 모녀가 손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이서윤이 말했습니다. 모녀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함께하고 한국 문화도 더 알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셋째 날 아멜리아는 이서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피아는 근처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하자 이서윤이 웃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어요. 아멜리아도 기초 회화를 배우고 있었죠. 아멜리아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이서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멜리아는 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딸의 관심을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아멜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멜리아는 소피아 구출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었어요. 아멜리아는 이제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아멜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서구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멜리아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합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거든요. 아멜리아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간미를 직접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아멜리아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열정적인 설명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아멜리아는 이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아멜리아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본 한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서윤의 말에 아멜리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불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서윤의 말에 아멜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이서윤의 말에 아멜리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아멜리아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이 바로 그런 정이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서윤이 마중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멜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를 독일에서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시작이라고 믿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이서윤이 전통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화면 너머 이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 결과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아멜리아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아멜리아는 이서윤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극구 반대했던 아멜리아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모두 놀랐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